네, 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보험업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법은 약간 체계가 법 쪽에서 잡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잡아야 될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20개 정도의 체계를 좀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01쪽에 보시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험료 지급 지체 효과, 최초 보험료의 부지급.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부터 계속 납입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이에 납입되지 않으면 해지가 된다고 했었죠. 자, 최초 보험료 부지급,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였으면 최초 보험료 지급을 반대로부터 개시한다 되어 있고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밑줄 치시고요. 2월입니다.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시면 이해 납부를 강조하시죠. 이해 납부하시라는 거. 계속 보험료의 부지급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게 차이가 있는 게 최초 보험료입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겠다고 봐야죠.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차이점은 청약에 의해서 승낙이 이루어졌다 가정한다면, 그래서 체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체결이 됐다면, 계약 체결된 시점에서 두 번 연속, 그러니까 두 번 연속 2회라고 하는 거죠. 2회 연속 납입이 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1월, 2월, 3월이었다면 이 시점에서 1월달로 돌아가서 보험을 해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제란 표현을 합니다. 최초 보험료는 해제란 표현을 되겠습니다.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두 달을 연속 기다려봤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보험료가 납입이 된 거죠. 이 시점에서 보험이 계속 납입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이제 보험료가 미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 미납의 경우에는 이것은 2회인데요. 2회인데 이건 2개월이고요. 2개월. 2회 미납이 되게 되면 이 경우는 해지 실효라고도 많이 하죠. 해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최초 보험료 부지급 밑줄하고 계속 보험료 부지급에서 최초 보험료는 2월에 동그라미 주시고요. 2월. 계속 보험료 부지급에서는 보험료의 부지급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지급일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끊고,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다 했죠. 최고. 해지하기 전에 최고한다 했습니다.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고는 그 기간의 말일이다 했습니다. 말일. 이런 표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예고부 최고가 있었고요. 해지 예고부 최고. 계속 보험료 납입 지체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최고와 해지 의사표시 모두를 해야 하는데, 납입 최고를 하면서 최고 기간에 계속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의 경과 시 당연히 해지된다는 최고를 한 경우에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해지 효과입니다. 납입 최고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도달 밑줄 칩니다. 도달입니다. 발송이 아니에요. 도달과 발송은 다르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인권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죠. 도달주의와 발송주의. 그래서 도달이 맞고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최고할 때는 등기록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등기록이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그래서 해지는 장래성이 있는 거죠. 장래고요. 그 다음에 해지는 과거 소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차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있습니다. 1위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4번. 지난번 기출문제고요. 1회 기출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에 미쳐질까요? 최초 보험료 미 지급 시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죠. 최초 보험료는 2월. 2월이 경과한 후에 1회 2회가 아니라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월이고요. 기회속 보험료는 대부분 2회입니다. 근데 최고하다겠죠? 최고하고. 기회속 보험료는 최고하다.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지체 시 보험자는 끊고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자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해산의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최고한다겠죠? 보험료를 지급을 최고한다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 같습니다. 4번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답만 보겠습니다. 3번에 보험료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 중 모르는 것은 있습니다. 3번에 4번이 맞는데요. 3번에 2번입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해야죠. 최초 보험료가 지급돼야 보험이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 개시되지 않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의 지급 채무가 있고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성립 시 주의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할 때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가 아니라 성립 시기는 승낙입니다. 청약과 승낙에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나 체결의 보험의 개시는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다고 했죠. 개시하고 성립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매년 그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이상할 게 없죠. 보지 의무입니다. 자, 계약자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가 있고 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해야 되겠죠. 현저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고요. 1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하겠습니다. 2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있다겠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인데요. 보험수익자에게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와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끊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현저하기라는 건데요. 이 현저한 것이 어느 정도가 현저한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실의 입각에서 어느 정도가 현저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자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통지할 의무가 없고요. 통지 수령권은 보험자와 통지 수령권을 갖는 대리 및 계약 대리점이 갖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없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 중개는 보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 의무의 대상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로써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존재 이유 보시면 계약 성립 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 때에는 계약상의 법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 당연하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림으로써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키거나 혹은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질을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본 통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지 의무는 자기 의무, 간접 의무다 밑줄 치겠습니다. 통지 의무는 자기 의무, 간접 의무. 통지 의무는 자기 의무이고 간접 의무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기술 세 번째 줄에 보험계약자가 손해보험계약을 중복 체결한 사정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아닙니다. 현저한 증가, 위험 변경 증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보험을 중복 체결한 사정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되지 않고요. 보험자의 조치 위반 효과입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 변경 증가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 1월이죠. 1월이 동그라미 치고요.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월이 지나면 보험자가 증가된 위험을 전과 동일한 조건을 인수할 것으로 의제되고요. 의무 이행 효과 보시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금지 의무를 보시면 의,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와 달리 보험수익자도 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보험 수익자에는 없지만 금지 의무는 있다 이거죠. 위험 변경의 현저한 금지 의무는. 그 다음에 법적 성질 보시면 간접 의무고 자기 의무고요.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종으로 직업 변경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에 계시던 분이 건설직으로 이동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알려라 이거고요. 이 의무 위반 효과 보시면 보험자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간접 의무에 속하는 것은 위험 유지 의무입니다. 위험 유지 의무고요. 나머지는 직접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위험의 변경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2번인가요? 자, 기억과 디귿입니까?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금지 의무 있었죠? 위험 변경 증가 금지 의무 있었고요. 디귿번에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1월이고요. 위험 변경 증가의 사실 안 날로부터는 얼마입니까? 1개월입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같은 문제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다는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때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계약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변경 관련돼서. 자, 판례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판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통지 의무고요. 통지 의무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3번에 1번. 통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 보험자에게 보험의 보장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이 발생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릴 의무가 통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통지 의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중복보험에서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실직 여부 통지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계약자가 실직했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자, 109쪽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이죠?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의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미쳤을까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에 있는 게 그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리는 뭘까요? 설계사. 네? 설계사. 설계사는 대리는 여기 보험 대리점이죠. 보험 대리점. 독립된 보험. 왜냐면 우리가 그 보험 설계사에는 통지 의무가 없었잖아요.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는 대리는 보험 대리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 있고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는 스스로 보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에 그래서 할 수가 없고요. 상해보험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죠.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고를 말하고 지체 없이 발생하였다면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는가 여부에 대한 위험을 통지 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는 알지 못함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본 통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보험계약자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 당연한 거죠.
이후 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손해를 발생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통지 의무자와 상대방을 보시면 통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니다. 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중 어느 1인이 통지하면 되고요. 모두 다 통지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통지 수령권이 있는 자는 보험자와 그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에게도 통지 수령권이 있었죠. 최악 대리점은 통지 수령권을 가지지만 중개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인, 보험 설계사는 통지 수령권이 없다. 여기 최악인데요. 계약 대리점, 최악 대리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의무 위반 효과 보시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내 손해가 증가, 밑줄 칠까요? 통지 의무 위반에서 손해가 증가가 되면 보험자는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고요. 보험자는 통지 의무 혜택으로 가중된 손해 또는 보험자가 대리권 행사를 통한 부상을 할 수 없게 된 손해 등을 직접 통지 의무자에게 배상 청구하거나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요. 상쇄한다 이겁니다. 상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보험료 받을 게 있고 나갈 게 있다면 보험료 받을 것과 나갈 것을 둘이 상계 처리해서 지급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통지 의무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전부 면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지체 없이 사고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또 보험을 해지한다든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다음 소송 통지 의무가 있고요.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풀어볼까요? 다음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를 혜택하면서 손해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끊고 증가하거든요. 보험자가 그 발생을 안 때리라도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있습니다. 안 때는 모른다면 증가에 대해서 모른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안 때에는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 발생 이후 변경 증가된 사실 안 때에는 그 정도가 현장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 의무가 있고요. 보험계약자 등이 이혼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혜택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끊고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겠죠.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 양태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옳게 연결한 것 있습니다. 이건 주의해서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3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시면 아마 한두 문제가 풀 것 같습니다. 먼저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계약 취소 사유가 되죠? 계약 취소 사유. 몇 개월 이내에 취소합니까?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죠? 3개월 이내에 취소 사유고요. 그다음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 사유였죠? 계약 해지 사유였습니다. 그다음 보험증권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보험증권 교부를 보험자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반. 방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여러분 집에 난로를 놔뒀다니까요? 거실에. 불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통지해야 되겠죠? 2번에 보험사고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고요. 손해와 관련돼서 증가가 됐다면 사고 통지를 하지 않고 손해가 증가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은 책임은 있죠. 보상하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계약 해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해설형 문제로 출제가 되어도 종합 문제였습니다. 자, 합격 테마 22번 보험계약의 무효화 취소 사유인데 이 무효화 취소 사유는 좀 구분해서 무효화 취소 사유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무효 사유와 이 취소 사유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먼저 무효 사유 보시면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밑줄 치겠습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1, 2, 3, 4번만 5번만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해설이니까요. 먼저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이미 보험사고 확정되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무효 처리해야 되겠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문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되고요.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아닌 것이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했죠.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으로 본다고 했고 간주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하나가 무효이면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했고요. 일부 무효가 아닙니다. 전체가 무효고요. 사기에 의한 초과 정보보험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객관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객관적 확정.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 끊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무효에 동일합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 안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효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이런 쪽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상자, 심신박약자 이쪽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이죠. 그러나 그 사망보험에서만 무효입니다. 사망보험이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4번 타인의 사망보험 시 그 타인의 서명 동의가 없는 거. 4번 타인의 서명 동의가 없는 것도 무효 처리됩니다. 타인의 사망입니다. 사망. 만약에 타인의 사망보험을 넣고 타인에게 제3자에게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면 타인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죽여버리면 보험료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인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되고요. 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 자체가 공소장 속에 반할 수 있고 피보험자인 그 타인에 대한 사례의 위험과 보험계약의 도박화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 일반의 공통인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질서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반사회질서 벌써 반사라고 많이 하는데 민법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민법 몇 조에 있습니까? 이거 반사 103조라고 합니다.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인 질서에는 무효.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이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이익의 보험계약의 체결은 무효이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 무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일반의 공통점사는 반사회적인 질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고요. 그 다음 취소사유 보시겠습니다. 취소. 약관 교부 명시 의무.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관 교부 명시 의무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취소 사유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예요.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고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초과나 중복보험이 아닙니다.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사기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끊고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동시에 민법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민법상에서 취소 사유 아닙니까? 재책사항은 취소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질적, 사기, 강박 이런 것은 취소 사유였죠?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조입니까? 이거 사기에 관한 것은 민법에서 4기까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은 무효라고 취소죠? 취소 사유였죠?
네, 109조랍니다. 109조. 자, 109조. 민법을 잘 하시고 있으니까 좋네요. 자, 109조입니다. 109조. 109조는 민법 109조에서는 취소사였어요. 취소사요. 사기 강박이 하는 것은 취소사였죠. 또 뭐죠? 상발 공박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이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사기의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이를 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1번 보시면 보험계약 효과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기는 중복보험 무효라겠죠? 무효.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달으시더라고요. 왕 교수님은 그 뭐의 대왕이라고요? 요점 정리 대왕이래요. 요점 정리.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움을 잘 적으세요. 바로 핵심을 파고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요점 정리 대왕이죠. 좋은 별명 같아요. 요점 정리 대왕.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을 파악하면.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고 시험은 여기서만 나올 겁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또 빠져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점 정리가 먼저 서술형을 읽어보시고 그걸 요점화 시키는 것이 우리 시험에 60점 시험이지 않습니까? 제 시험.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핵심에서 시험 문제에서 답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같은 말이겠죠. 무효가 아닌 것, 무효. 15세 미만자 사기 초과 보험사고 이미 발생한 확정된 것 이미.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겠습니다. 3번. 이미 발생한 거 확정했다. 이미 발생이죠. 이미 발생이라 또 쓰면 되죠.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4번도 같은 문제고 4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보험계약이 당연한 소멸사, 당연한 소멸사유는 뭐겠습니까? 무효죠, 무효. 일종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아까 뭐였죠? 취소사유였죠. 어디 썼는데? 고지 취소사유였어.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었고요. 무효와 취소 7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시험 출제합니다. 이번 시험에는 100% 나온 것 같아요. 100%. 아무튼 출제합니다. 이번 시험에 무효와 취소사유. 시험에 안 나왔네 보니까.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걸 출제하죠. 뭐. 뻔하죠, 뭐 시험 문제. 자, 출제합니다. 강사가 가끔씩 자기 자랑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이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시니까요. 이것은 코치를 믿고 따라오시라는 의미죠. 자랑한다는 것은. 근데 제가 코치지 않습니까? 코치. 근데 제가 2차 시험과 관련돼서 이틀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사실상. 토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밤 8시에 생방송으로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 명의를 걸고 10문제 찍었습니다. 10문제. 무슨 10문제 찍었냐면 소수령. 1차에서 5문제 찍고요. 2차에서 5문제 찍었어요. 하나에 15점짜리잖아요. 15점짜리. 10개 중에서 7문제 맞췄습니다. 7문제. 딱 45분 강의했잖아요. 45분. 근데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겸손한 의미에서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렇게 작성하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이걸 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훈련할 시간이. 이건 유형을 가지고 훈련했어야 되는데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자수도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하나의 문제로 나와서 좀 복잡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풀어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시간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고요. 유형을 알았으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2차 이거 바뀌겠습니까? 책이 똑같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복숭아가 갑자기 바뀝니까? 복숭아가 참외가 됩니까? 복숭아는 복숭아죠. 참외는 없더라고요. 참 높은 거예요. 참외는 알죠? 참외 농사 많이 안 드신가요? 땅에 붙어있으면 수박은 있습니까? 수박은 원인시설이 원인시설이 있나? 참외? 수박 있는 것 같은데. 참외? 원인시설.
제가 가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가지. 아, 가지. 그때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지는 잘 안 죽은데요. 많이 열리고 많이 잘 또 많이 안 드신다던데. 근데 카메라에 좁죠. 네, 근데 가지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자, 무효와 취소는 아무튼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한 문제. 지난번에 안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변경이 지난번에 시험에 출제했죠? 변경. 자,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하시면 돼요. 자, 합의에 의한 변경이 있고요. 보험계약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험기간의 연장이나 담보위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감액 청구권. 밑줄 칠까요?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거죠? 보험료를 깎아달라는 게 감액 청구권이고요. 위험의 감소는 보험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이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며 특별히 고액의 보험료를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주로 언제 많이 옵니까? 6월에 옵니까? 6월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태풍이 올 걸 예상을 하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비싸게 하겠대요. 그럼 그때 가입하시고 6월 지나고 7월 달에 오니까 태풍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 감액 청구권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들 위험직군에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안정직군인 사무직으로 이렇게 바뀌셨다면 또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감액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보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보험료 증액 청구권.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여러분 집안에 거실에 이제 겨울철에 딱 멋있게 하기 위해서 난로를 놔뒀다 이겁니다. 1박 삼시세끼인가요? 삼시세끼. 보셨나요?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 동네 분의 그 집이었다던데요. 네, 거기 네. 집을 빌려갖고 하고 찍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했다고 하던데 거기 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가. 그게 가능합니까? 벽난로 요즘에 여기 광양 같은데 집을 요즘에 새로 지신 분들 있잖아요. 네. 벽난로를 특별하게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은 추우니까 유럽에서 같은 유럽 같은 중세 사회를 보면요 거의 신데렐라가 우리 동화 있죠. 신데렐라 3분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동화 보면 신데렐라가 뭐 합니까? 벽날 불 그렇죠. 뭐라고 부짓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네. 불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습된 검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중세사회는 그렇게 살았답니다. 유럽이. 그 백작이든 남작이든 워낙 추우니까 안에서 이렇게 날 피면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서 온 안에가 집안에가 시커멓게 됐대요. 실제로. 이제 그런 벽난로 문화에서 이제 좀 들어왔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것은 온돌 방식을 지금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유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필요 없었죠. 필요했다면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화로 있었잖아요. 화로 하나 놔두고 겨울철을 지나겠는데 그게 더 신기한 것은 그 한지 한 장으로 그 예품을 막아내면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얘들은 아주 이렇게 착착 막고 해도 추워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벽난로 보면서 이온 변경 증가 집에 혹시 벽난로 드실 분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셔야 됩니다. 해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지할 확률이 불날 확률이 높잖아요. 자, 보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중요합니다.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호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5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해상보험의 특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해상보험은 안 나오니까요. 다음에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출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인데요.
해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감액. 감액청구권이죠? 감액청구권 나왔습니다. 그럼 감액청구권은 3번에 보니까 특별한 위험의 얘기로 아까 태풍이 올 걸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태풍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위험이 기간 중에 소멸한 경우는 감액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사 문제를 만 출제한다면 그 증액 청구권이 나야 되는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물리화 취소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리화 취소. 3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뭐 증액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문제가. 우리는 3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유익,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보험자가. 당연히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책임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깔끔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관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 틀린 것 같네요. 보험계약자입니다. 위험의 변경 증가를 통제한 경우에는 끊고 보험자는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증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뭐 아주 심각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증액을 요구하겠죠. 아주 심각하면 해지시켜버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집 앞에 박날로 넣으시면 해지하겠습니다. 해지. 저희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서. 그렇죠. 예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을 때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그 집에 나무 장작 빼면 냄새 연기 많이 났죠. 요즘에 그 밖에서 환풍을 돌려서 빼거든요. 거기서 연기를 기계적으로. 그거 많이 화목보일러 많이. 화목보일러. 네. 화목보일러 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목보일러. 그 온해시설에서 화목보일러에다가 불 많이 나던데 화재고. 아마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온해시설은 보험 받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3월이 맞는지 틀린지만 풀어보면 되겠죠.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는 몇 개월 내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합니까? 1개월이라겠죠? 1개월. 3월이 아니고요. 3월 우리 취소와 관련되어 있었죠. 보험계약의 소멸입니다. 보험계약의 소멸. 자, 이 보험계약의 소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잠깐 휴식을 취한 뒤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